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살기 위해 공부를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성적은 같은데 잘하는 것과 잘 살기 위한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한 것은 숨은 의도가 있지만 잘하는 것은 그저 잘하는 것일 뿐 의도가 없습니다. 어쩌면 공부를 잘하는 것 그 자체가 의도일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미래는 의도한 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잘하는 것은 자의식이 하는 것이지만 잘 살기 위한 의도는 영혼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먼저 그 앞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이 자의식과 영혼의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이 하는 것은 자의식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이고 심리학에서는 이 영혼을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현실을 향해서 영혼이 나가는 길, 그것이 바로 의도입니다. 자의식은 해야지 하는 생각이지만 현실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예요. 그것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의도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듯이 태극기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이야기는 내가 2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태극기 집회라는 거 처음 할 때부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태극기 들고 다니는 건 그냥 공부 잘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또 밝혀낸다고 하여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할 일을 정정당당하게 잘 한다고 하여 세상이 변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뭐 세상이 바뀔 줄 알고 있어요. 안 바뀝니다. 본인만 잘하는 것 뿐이지.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또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은 우산을 쓰며 소리를 지른다고 하여 세상이 놀라는 것도 아닙니다. 군대가 좋은 무기를 갖고 또 군인이 잘 먹는다고 하여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태극기가 없어도 또 촛불이 없어도 누군가가 의도한 대로 행동하면 세상은 그 사람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도한 대로 세상이 바뀌는 것을 나는 택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뭔가를 택하고 해야지 태극기만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택하는 게 뭔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죠? 자,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사회는 누군가가 의도한 대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행동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는 반드시 바뀔 세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걸 갖고선 해야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은 바라는 희망일 뿐이고 그냥 태극기만 들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면서도 이걸 알면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만 이걸 모르면 성공을 못합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바뀔 세상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힘도 없고 또 발각되어서 저지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도한 대로 세상을 바꾸는 마음을 3D 마음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울 뿐입니다.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이 3D 마음은 곧 영혼의 작용이며 세상은 3D 마음에 의해 원하는 대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3D 마음이 영혼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혼의 작용이 3D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3D 마음을 통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여기서 3D 마음은 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런 평면적 마음이 아니라, 태극기 들고 다니는 건 평면적 마음이에요. 저거는 의도가 없어요. 저 안에는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저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평면적 마음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수직적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3D 마음은 곧 3차원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평면적 마음,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마음은 평면적 마음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하다가 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수직적 마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의도 같은 것, 그것은 3D 마음이라고 그래요. 3D 마음은 곧 3차원 마음이란 뜻이며, 여기서 D는 영어로 디멘션, 즉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D 마음은 3차원의 마음이에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정치는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정치인은 몽상가이며 밥벌레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행동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면 왠지 붓기나 들고 다니고 어디 가서 연설이 나고 그래요. 그게 정치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사회를 바꿀 생각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의도한 대로 세상을 바꿀 정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우성 또는 말보다 실행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누군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해주길 바라면서 본인들은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뭐 그렇게 이루어지겠지. 그 본인이 해야 할 걸 안 하고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태극기를 왜 들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들고 다닌다고 하여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년 전부터 계속 들고 다니고 있어요. 들고 다니면 뭐예요, 그걸? 태극기는 무언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행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태극기는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태극기가 말하는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어달라고 시위할 뿐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계속 들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들어줄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태극기의 부탁을 들어줄 정치인을 영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웅이에요. 지금 정치인하고 틀리죠. 영웅하고 정치인은 틀려요. 영웅하고 사람도 틀려요. 영웅은 세상이 만든다고 합니다. 큰 바위의 얼굴처럼.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거 아세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큰 바위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 바위의 얼굴이 그 마을을 굉장히 부흥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그 큰 바위의 얼굴을 기다렸어요.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어네스트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본인이 정치한다 그러면서 큰 바위 얼굴이라 그러면서 나타났다가, 그러다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장사해 먹다가 떠나버렸어요. 큰 바위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결국 그 큰 바위 얼굴은 어네스트가 큰 바위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큰 바위의 얼굴처럼 예정된 영웅은 아니더라도 세상을 보고 세상을 개탄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세상은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 지금 받아들일 사람들은 많죠. 태극기 들고 다니고 뭐 이 촛불 들고 다니고 이런 애들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저 중에 지금 영웅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영웅이 없어요, 지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사르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를 쓴다면 그 나는 그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걸 원하면은 그 바라는 세계, 그걸 위해서 하면은 바라는 세계를 끌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영웅이 성공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근데 영웅이 자기를 위해서 하면 성공 못하죠. 그건 벌써 영혼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벌써 3D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3D 마음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나를 떠난 그 순수한 마음이 3D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의식입니다. 나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게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생각은 못해요. 영혼은 행동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영혼이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행동을 하면 현실에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현실에 안 보여요.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바라는 세상을 현실에 끌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면 끌어오는 힘이 스스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혼 안에서. 그것을 바로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우리의 염원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라면, 안정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우리의 염원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현실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이파워에 의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이파워를 통해서 했던 거예요. 이 사람과 영웅은 틀립니다. 다른 것입니다. 영웅하고 사람은 틀려요. 사람한테 이 세상은 크게 보이지만 사람한테 세상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작게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웅한테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영웅은 세상이 작게 보여요. 한눈에 다 보여요. 노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영웅은 그 세상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웅은 마음 안에, 자기 마음 안에 이 세상을 먼저 집어넣고, 이미 마음 안에다가 세상을 집어넣고, 그리고 손에 넣기 위한 작업을 치밀하게 짭니다. 이렇게 영웅이 의도한 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작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웅은 성공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영웅입니다. 그 당시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영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왜 했느냐? 세상이 작게 보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전두환 씨도 했어요. 왜 세상이 작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작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지. 전두환 씨가 태극기나 들고 다니면서 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 무섭겠어요, 그게. 예. 박정희 씨가 어디서 촛불이나 들고 다녀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일이? 지금 이 나의 말을 듣고 세상이 작아 보인다면 여러분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면 더 좋고, 또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승만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승만 박사. 우리나라를 만든 사람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예. 이승만 박사는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도 이승만 박사는 인간을 아는 분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공산주의로 변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사회주의라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좋은 건 줄 압니다. 지금 사회생활 이런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첫째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발전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게 없어요. 그 이북사는 공산주의 이북이 저게. 근데 이북은 또 이제 괜히 사회주의를 아버지 애들 떠올리고 있어요. 사회주의라는 건 원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땅속에 파헤치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많이 나왔다든가, 그래서 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금덩어리 팔아가지고서 우리 전 국민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진정한 사회주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덩어리가 많이 나와가지고선 살면은 일단은 잘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살려고 하는 영혼을 사용하지는 못해요. 영혼이 여러분들 잘 살게끔 의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금덩어리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금덩어리가 다 써서 말라버리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저 이국 사람처럼 잘 살려고 하는 영혼 사용법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 굶어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사회주의도 망합니다. 그게 지금 점점 다 망해가고 있어요. 러시아도 소련도 러시아는 지금 남아있지만 소련이 그래서 망했어요. 왜냐? 가보세요. 여러분들 못 살아요, 거기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걸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건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다가 어떻게 장관한다는 사람이 딸을 부정입학시켰다고 하면 그건 가지고선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 자기도 자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식 있으니까 왜 너는 그러고 나는 못하냐, 이건 들고 일어나는데 지금 이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북에다가 갖다 퍼주고 이러는 건 전혀 흥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좌파라는 사람들은 이북에서 탈북을 하면은, 이북에서 탈북하면 목숨 걸고 탈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배신자라고 그러고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앉아서.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반역자죠, 그 인간들은.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슬픈 이런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박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예언도 아니에요.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이걸 몰라요. 그걸 또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 이 지키지 못할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얘네들은 알아요. 특히 이북 사람들은 알아요. 김일성이는 알아요. 인간은 가짜라도 떠들어 놓으면 믿게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을 수없이 하잖아요. 조국 청문회도 여러분들 봤죠? 걔는 들어가면서 말 다르고 나오면서 말 다르고 그래요. 거짓말을 학술적으로 합니다. 거짓말을. 지성인답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조국이는 자기가 본인이 떳떳하게 말했잖아요. 난 사회주의자라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잘생겼네, 이런 걸 따지고 있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지키지 못할 거짓말을 하며 또 잘 살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말살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들 자신들만 잘 살기 위해 거짓말로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며 개인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갖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재벌들을 망하게 해야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정부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재벌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삼성이 잘 산다 그러자 이거예요. 그럼 삼성 하나 망하면은 삼성에 지금 취직해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누군가가 잘하면 거기 취직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취직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똑같이 돈을 다 나눈다고 하면서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은 돈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내가 벌어서 다 나눠줘, 공산주의 한다고. 그거 다 줘야 돼. 그럼 내가 벌 기분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어. 그런데 다 나눠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야 돼. 내가 1억 벌어서 100만 원 받으면 내가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되도 않는 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예요.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집권자들 본인들만 잘 살기 위해 거짓말로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능력가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싶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능력을 말살시켜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수없이 거짓말을 해요. 들으면 뻔히 보이는 거짓말도 당연한 듯 떳떳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피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창피가 없어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마치 바보쇼를 하는 코미디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조국이라는 사람의 청문회를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부도덕하고 몰상식할 정도로 딸 아이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그 법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합친 겁니다. 내 말은. 그리고 이게 이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없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없애버렸어요. 종교를 없앴기 때문에 도덕성이 전혀 없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양심이 없어요. 창피가 없어요. 창피한 줄 몰라요. 떳떳하게 거짓말합니다. 종교가 없기 때문에 양심이 필요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라면 아내가 감옥에 가건 말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본인부터 잘 되고 그리고 또 딸아이의 잘못도 모두 아내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는 관여 안 했다잖아요. 딸이 뭘 했는지 모른대잖아요. 딸이 돈 받았는 것도 몰랐대잖아요. 그거 모를 수 있어요? 대부분 장학금 받으면 장학금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또 한턱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자식들이 장학금 받았다 그러면 한턱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집은, 그 조국이네 집은 정말 훌륭한 집안 같아요. 딸이 장학금 받았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청문회 덕분에 자기가 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청문회 나오기 전에 자기 딸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청문회 나와서 네 딸이 장학금 받았잖냐니까 내가 딸이 있었어요? 그랬나 보다. 이렇게 알았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국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딸이라는 가족의 상황도 모르는 아빠가 나라의 장관이 되면 그 사람은 나라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사정 모르고 지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를 공부한 조국이 이렇듯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대며 최종 목표를 향해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교묘히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뻔히 보았던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사회나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 노선은 보지도 말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자유민주주의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야만 인간의 3D 마음이 필요한 세계를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 평등이란 이름하에 인간의 능력을 말살시켜 놓고 또 집권자만 독식하며 잘 사는 것입니다. 평등을 내세워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또 집권자만 그 위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여지까지 이렇게 싸운 것만으로도 이게 우리는 훌륭한 겁니다, 사실은. 세상을 모르고 또 인생의 원리를 모르면 대중은 자신의 능력을 말살시키기 위한 달콤한 꼬임이라는 것도 모른 채 사회 공산주의가 베푸는 코딱지만한 친절에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통해서, 자기 3D 마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창조해가면서 사는 게 진정한 인생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저 사회 공산주의자는 뭐라 그러느냐? 못 사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월급을 올려주겠다, 너희들 공짜로 먹여주겠다, 이걸 내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딱지만한 친절에 희망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표를 던지면 결국은 다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영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렇게 붓기나 들고 다니는 저런 인간들 말고 저 붓기를 들고 다니는 그 위에 저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는 이와 같은 영웅을 위하여 촛불을 들고 또 태극기를 들며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영웅을 말입니다. 그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 모르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간단하게 가르쳐 줄게. 그걸 못하고 밤낮 앉아서 무슨 저 연설이나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마이크 하나 들고 이런 거. 물론 그것도 하긴 해야죠. 하긴 하는데 그거 하고서 끝나지 말라 이거예요. 태극기 들고서 끝나지 말라 이거예요. 또 옛날에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내내 학생 애들이 바깥에 튀어나가서 최루탄 쏘고 뭐 화염병 던지느니 뭐 돌 던지느니 저 신촌 가면은 그 기차철도 위에 있는 돌들이 다 날아가서 애들이 데모한다고. 근데 요즘은 뭐 애들은 또 학교 안에서만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하고 그래. 아주 사진 찍으면 이뻐요. 지금 그런 거 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 손자병법입니다. 중수 동자 내야, 중초 다장자, 의야, 조기자 복냐, 수혜자 복냐. 나무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은 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적이 안에서 움직이면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또 숲풀 속에 장애물이 많은 것은 적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숲풀 안에 뭐 장애물이 많으면 적들이 볼 때 야 여기 뭐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뭐 굉장히 센 애들이 있는가 보다, 이런 걸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또 새들이 날아오르는 것은 적이 매복해 있기 때문이고 또 짐승이 놀라 달아나는 것은 적이 수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숨은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통 뭔가 하려는 사람들은 의도가 들어있죠. 그래서 나무가 움직이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 속에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나무가 흔들리면은 그 안에 의도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게, 쳐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의도가 들어있고, 또 숲풀 속에 장애물이 많은 것은 겁을 주기 위해서, 적이 겁을 주기 위해 꾸며놓은 작전입니다. 뭔가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작게 보여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걸 많이 보면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닌가 이러고서 쉽게 말하면 겁을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지면 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싸울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새들이 후닥닥 날아오르는 것은 적이 매복해 있기 때문이고 또 짐승이 놀라 달아나는 것은 적이 수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에서 행동을 살펴보면 그 속에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행동에 의해 나타납니다. 현실은 생각에 의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은 자의식의 작용이지만 행동은 곧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살펴보면, 저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생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살펴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생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국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말하는 그 행동을 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생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 사람도 아니죠. 개나 고양이도 다 그런 거 밝혀내는데 그것도 무슨 뭐 증거가 있냐 따질 필요 없잖아요. 지금 뻔히 보이는데. 현실은 이렇게 나타난 행동을 보고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의 위기, 그것은 저절로 수습되는 막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세상을 바꿀 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로지 하나, 세상이 바뀔 수 있는 핵심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세상이 바뀔 수 있는 핵심을 움직여야 해요. 촛불이 핵심이 아니에요. 태극기도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을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지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그 앞에 가서 와와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핵심을 움직여야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나라는 안정을 되찾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들은 노예로 변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짐승 같은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